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.3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3대 지수가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고용지표가 좀 발표가 좀 됐었어요. 근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. 주가가 장중에 좀 등락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기술주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 시장 포함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금리도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국채금리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메타라든가 아니면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AMD 같은 경우도 4%대의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,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 다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또 급등을 해서 4%대에 다시 진입을 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조금 부담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일단 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20원대까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. 근데 다시 이 부분들이 1330원대로 다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.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일단 뭐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저 PBR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정책, 대책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었죠. 대체로 이게 나왔던 부분들이 1월 말경에 좀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. 그러면서 관심을 좀 받기 시작을 했고, 지난주, 일단 폭발적인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대체적으로 미국보다 일본 시장에 있어서의 벤치마킹을 진행을 해서 PBR 한 배 이하인 그런 기업들,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,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. 뭐 속박을 해야 된다,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. 결국 이러한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뭐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은행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었죠. 지주사, 은행,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쪽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의 비중이 원체 많습니다. 원체 많은 그런 부분들이라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지주사 같은 경우도 뭐 내수 쪽에 있는 기업들, 뭐 유통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했었고, 그다음에 뭐 하나 같은 뭐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섹터들 종목군들에 있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은 현대차가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기아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했었고요. 여기에다가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순환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이들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졌던 이런 부분들이라 수경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. 그러면 여기에서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 일단 제법 ROE가 좀 넘어가는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로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떨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위클리 만기도 있고요. 그리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 주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활용을 한 매수 전략은 좀 좋겠지만
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반대로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 시장에서 막판에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,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반도체 같은 경우 인공지능 기반형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지금 성장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갈 그럴 부분들인데,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쪽과 2차 전지는 성장주예요. 지금 저 PBR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사항들인데,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은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있어서의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아닌가,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한 부분들은 2차 전지는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반도체 쪽과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줘야지만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려면 2차 전지 쪽과 반도체 쪽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저 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순환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. 일단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흐름들을 보면 과거에 이 지수가 연말 이 11월 달에서부터 상승을 해 나갔을 때 이때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어요. 그리고 1월 올해 들어서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. 그러다 최근 들어서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차익 거래 쪽에서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죠. 차익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결국 이 흐름들을 본다라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끌어올린 거예요. 프로그램으로 끌어올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추이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쪽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와 그다음에 선물 매수 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조금 과열이 좀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일단 환율에 대한 추이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30원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데, 탄력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 달러 원 환율이 다시 1339원까지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뭐 유통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주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관심이 없었잖아요. 관심이 없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기사화가 좀 되면서 뉴스가 좀 나오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많이 빠져있던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. 여전히
이렇게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는 성장주라든가 또는 PBR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여전히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결국은 이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눌림목을 좀 활용한 매수 또는 바닥권역에서 아직까지 잠잠한 성장주라든가 PBR 종목군들을 좀 거래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동차 쪽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순환매는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2차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도체 쪽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것 같은데 인공지능 쪽의 기반형의 종목군들 뭐 하드웨어 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저는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지금 조정을 받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느냐 마느냐 하고 있죠. 그럼 그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순환매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.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한 설 연휴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자.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속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듀 엘리먼트를 좀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실 때 13,000 예를 들어서 13,000원에 좀 매수를 했다라면 뭐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해보고 뭐 12,000원 정도의 분할 매수 해보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주가는 여전히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분할 매수를 좀 했다라면 괜찮을 건데 보니까 이 자리대에서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셔가지고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주식이 올해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좀 잘 하셔야 될 거예요. 분할 매수를 좀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분할 매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얼마만큼 매수를 할 거야 라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 놓고 난 이후에 좀 매수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뭐 여기 요 구간대 13,0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전 다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겠지만 보유를 해 보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은 좀 나쁘지 않으니까 좀 참아 보시고요. 순환매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. 순환매는 다시 나올 부분들이고요. 주가에 대한 수준을 보더라도 지금 올라간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, 여러분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